이번 강좌에서는 사용자 정의 폼, 유저 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저 폼을 활용해서 이 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폼에 학번, 성명, 성별을 입력하고 보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시트에 자료들을 입력해 줍니다. 이 유저 폼을 활용하면 특정 항목의 자료를 빠뜨리거나 또는 자료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관 버튼을 클릭해 보면 시트에 자료를 입력해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은 오류를 안내해 줍니다. 다시 바르게 입력해 볼까요? 10203 박일동 보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트에 자료를 추가해 줍니다. 이 강좌를 시청하기 전에 이전 강좌 유저폼 만들기 및 속성 설정편을 먼저 시청하면 이 강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유저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엽니다. Alt F11. 그러면 다음과 같이 VB 편집창이 열렸습니다. 좌측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의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클릭. 또 속성창이 보이지 않으면 상단 메뉴에서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속성창을 실행합니다. 클릭. 이 부분을 조절해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넓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폼을 실행합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폼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사용해서 유저폼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세로로도 키워보고요. 그러면 이 유저폼의 몇 가지 속성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속성에서 이 이름은 이 유저폼의 이름입니다. 이 유저폼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m 언더바 연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frm 언더바 연습 엔터. 이 캡션은 이 유저폼 상단의 이 제목입니다. 신상 입력이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신상 입력 엔터. 그러면 이 제목이 신상 입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폰트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폰트 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맑은 고딕. 글꼴 스타일은 보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크기는 12로 설정하겠습니다. 12 클릭. 확인. 다음은 이 유저폼에 레이블, 텍스트 상자, 버튼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도구 상자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도구 상자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세 개의 레이블을 이 유저폼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 상자에서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레이블을 삽입할 곳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삽입합니다. 이 레이블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블의 이름을 LBL 언더바 1로 설정하겠습니다. LBL 언더바 1 엔터. 폰트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폰트 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글꼴은 맑은 고딕. 글꼴 스타일은 보통. 크기는 12로 설정하겠습니다. 확인. 캡션. 이곳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인데요. 이 문자를 학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학번 엔터. 이 글자 정렬을 우측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얼라인이 있는데요. 텍스트 얼라인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클릭하시고 라이트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 글자가 오른쪽 정렬되었습니다. 이 레이블의 높이도 좀 줄여볼까요?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속성창에서 하이트 높이나 위드스 너비를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레이블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이 아래쪽에 또 하나의 레이블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 경계선 쪽으로 가져가면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이 레이블의 이름을 LBL 언더바 2로 설정하겠습니다. LBL 언더바 2 엔터. 캡션을 성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성명 엔터. 다시 이 레이블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레이블을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 되죠. 이 레이블의 이름을 LBL 언더바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LBL 언더바 3 엔터. 이 캡션을 성별로 변경하겠습니다. 성별 엔터.
다음은 이곳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이 유저 폼에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곳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 합니다. 높이를 조금 키워볼까요? 너무 크네요. 다시 줄이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txt_1로 설정하겠습니다. txt_1 엔터. 폰트 한번 변경해 볼까요? 폰트 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글꼴은 맑은 고디, 글꼴 스타일은 보통, 크기는 12로 설정하겠습니다. 확인. 다음은 이 텍스트 상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해서 이 아래쪽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txt_2로 설정하겠습니다. txt_2 엔터. 다시 이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또 하나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txt_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txt_3 엔터. 다음은 이곳에 명령 단추, 커맨드 버튼이라고도 하고 그냥 버튼이라고도 하는데요. 버튼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명령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 유저 폼에서 명령 단추, 버튼을 삽입할 곳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삽입합니다. 이 버튼의 속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cmd_1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cmd_1 엔터. 이곳에 표시된 문자, 이 캡션을 보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보관 엔터. 이 버튼을 복사해서 이 옆에 버튼을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 버튼의 이름은 cmd_2로 설정하겠습니다. cmd_2 엔터. 이 캡션은 취소로 설정하겠습니다. 취소 엔터. 이렇게 해서 이 유저 폼에 삽입할 컨트롤들을 모두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들을 정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레이블의 이 폭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레이블들을 우측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레이블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형식, 맞춤, 오른쪽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오른쪽으로 맞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들은 왼쪽 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형식, 맞춤, 왼쪽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맞춤이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우스 모양이 십자로 되었을 때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다음에 이 레이블들의 수평 방향 간격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레이블들을 선택하고 형식, 수직 간격 조정 모두 같게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간격이 일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왼쪽의 레이블과 오른쪽의 텍스트 상자를 가운데에 맞춤을 해줘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레이블들이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에 맞추어서 이 텍스트 상자를 가운데 맞춤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블을 클릭합니다. 형식 탭을 클릭하고 맞춤, 이 수평 방향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가운데 맞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텍스트 상자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레이블 클릭, 형식, 맞춤, 수평 방향 가운데 맞춤. 이것도 텍스트 상자 클릭, 레이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형식, 맞춤, 수평 방향 가운데 맞춤. 그러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맞춤이 잘 되었습니다. 보관 버튼과 취소 버튼도 적당한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보관, 취소. 두 버튼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더 옮겨 보겠습니다. 유저 폼의 크기도 조절하겠습니다. 이 유저 폼에서 자료를 입력 후 엔터키나 탭키를 누르면 다음 컨트롤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데요. 이 커서가 이동하는 순서를 탭 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저 폼에서는 이곳에 자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성명 입력란으로,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성별 입력란으로,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보관 버튼으로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취소 버튼으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도 있겠지요.
이곳에서는 보관 버튼으로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이 탭 오더는 이 컨트롤을 삽입한 순서로 순서가 부여됩니다. 한번 이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보기 탭을 클릭하고 탭 순서, 그러면 탭 순서가 레이블 1, 지금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레이블 1이라는 레이블이 삽입되어 있네요. LBL 언더바 1, 이 레이블이죠. LBL 언더바 2, 이 레이블입니다. LBL 언더바 3, 이 레이블입니다. 다음에 TXT 언더바 1, 이 텍스트 상자입니다. TXT 언더바 2, 이 텍스트 상자이고요. TXT 언더바 3, 이 텍스트 상자입니다. CMD 언더바 1, 이 버튼입니다. CMD 언더바 2, 이 버튼입니다. 텍스트 1에서 엔터를 누르면 텍스트 2로 이동하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텍스트 3, 다시 엔터를 누르면 CMD 1로 이동을 합니다. 이 탭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변경할 컨트롤을 클릭하고 아래 방향으로 이동 또는 위로 이동, 이와 같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순서가 바르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이 유저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F5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은 유저폼이 실행됩니다. 지금은 보관이나 취소에 이벤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저폼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폼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작성하고 이 시트에 버튼을 하나 삽입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유저폼을 실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먼저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모듈, 이곳에 유저폼을 보여주기 위한 매크로를 작성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my underbar show input으로 하겠습니다. frm underbar 연습은 유저폼의 이름입니다. 이 유저폼을 show, 실행하고 보여줍니다. 이 유저폼 이름과 show 사이에는 마침표 점을 찍습니다. 연습 시트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버튼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 삽입, 양식 컨트롤 중에서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다음에 이곳에 드래그해서 버튼을 삽입합니다. 이 버튼에 연결될 매크로는 my underbar show input이었죠. 클릭. 확인. 그러면 이 단추에 매크로가 연결되었습니다. 단추의 이 글자도 변경을 해볼까요? 단추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텍스트 편집. 폼 보이기로 해보겠습니다. 폼 보이기. 뒤에 필요 없는 글자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고 버튼 밖을 클릭합니다. 클릭. 폼 보이기 버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폼을 보여줍니다. 유저폼 닫겠습니다. 시트에서 바로 자료를 입력한다면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학번은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해라, 성명은 어떤 형식으로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유저폼에서는 초기 값으로 입력하는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이곳에서는 학번은 5자리로 입력하라 하는 예시를 이곳에 보여줄 겁니다. 또 이 성별에서 여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을 텐데요. 여자, 녀, 뭐 여러 가지로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입력하는 예를 초기 값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저폼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이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유저폼에서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유저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작성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유저폼에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니셜라이즈 이벤트입니다. 이니셜라이즈 클릭. 이 필요 없는 이벤트는 블록을 씌워 삭제합니다. 딜리트. 이곳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fm 언더바 연습은 이 유저폼의 이름입니다. txt 언더바 1은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의 이름입니다. 이 value는 이 텍스트 상자의 값입니다. 즉, 이 유저폼에서 이 텍스트 상자의 값을 10101로 설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유저폼의 이름이 fm 언더바 연습인데요. 이와 같이 미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이 유저폼의 이름을 미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유저폼의 txt 언더바 2, 두 번째 텍스트 상자죠. 두 번째 텍스트 상자의 값은 빛난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유저폼의 텍스트 언더바 3,
세 번째 텍스트 상자의 값은 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유저폼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초기 값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보관 버튼의 이벤트를 작성해서 이곳에 입력한 내용을 이 시트에 입력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저폼 닫겠습니다. 이 보관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cmd 언더바 1, 이 보관 버튼이죠. 이 보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이곳에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nrow에는 1000,1셀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에 행 번호에 2를 더한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1000,1셀. 이 자료가 아래쪽으로 1000개는 입력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1000,1셀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인데요. 이 셀의 행번호 1에 2를 더한 값. 그러면 2가 되겠죠. 이 2를 변수 nrow에 저장합니다. nrow,1셀, 2,1셀이 되겠죠. 이 셀이죠. 이 셀에는 첫 번째 텍스트 상자의 값을 입력하고 nrow,2셀, 이 셀이죠. 이 셀에는 두 번째 텍스트 상자의 값을 입력하고 nrow,3, 이 셀이죠. 이 셀에는 세 번째 텍스트 상자의 값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언로드 미 하면 유저폼을 닫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학생 자료도 입력을 한다면 유저폼을 닫아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명령문은 삭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면 여러 명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 만약에 언로드 미 하면 한 명의 학생 자료만 입력하고 유저폼을 닫을 겁니다. 그러면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학번은 10101, 성명은 김일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김일동, 남, 보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신상이 입력되었습니다. 다시 또 추가로 입력해 볼까요? 10203, 박일순이라고 해볼까요? 박일순, 여, 보관.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취소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취소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저폼 닫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이곳에 작성합니다. 이때는 유저폼을 종료하면 되지요. 언로드 미 이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취소. 그러면 바로 유저폼을 종료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유저폼을 만들고 이 유저폼의 자료를 입력 후 이 워크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 유저폼에서 자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이 워크시트에 자료를 입력해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오류를 안내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